자, 이제 이 렌색 파트로 들어가겠고요. 여러분들 그 9월 25일자 버전으로 꼭 그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쪽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9월 25일자 버전 FTP에 있기 때문에 꼭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면이 있는데 뭔가가 자꾸 생기면은 이렇게 해갖고 화면 안 보이는 버그가 있었네요. 아까 제가 서클 보여드릴 때도 자꾸 안 나와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꾸 생기는 게 이 화면 바깥에 생겨 있는데 그걸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일자 버전 꼭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렌색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렌색 편은 숙제가 나가긴 합니다만 이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숫자를 바꿔보시면서 의미가 뭔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색 코드를 직접 짜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있는 코드 가지고 숫자 바꿔보면서 이 렌색의 의미를 생각해서 이해하시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렌색 자체를 짜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게 렌색 편이 문제 3개 정도가 말로 하는 문제인데 이게 많이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서클을 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서클만 잘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서클 모델링 하는 거 방금 전 배우신 대로 이제 이런 수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날개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수식을 방금 전 거에다가 이 데이터를 적용을 해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 주변에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추가가 되면서 반지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확한 원점도 찾지 못하고 반지름은 이렇게 늘어나 있으니 이 날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제거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다기보다 그냥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하기 편한 데이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이런 데를 찾고 싶어요. 근데 쓸데없는 다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 때문에 라인을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얼굴입니다. 얘기를 안 했네. 얼굴 데이터가 있고 얼굴의 라인을 찾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다른 데이터가 영향을 줘서 얼굴을 파라미터 공간, 파라미터 곡선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잘 안 된다. 또는 내가 뭔가 찾고 싶은 게 박스가 있는데 박스를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여기 다른 데이터가 있어서 무슨 엣지 디텍션 이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라인들을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라인들을 토대로 해서 사각형이라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은데 여기에 노이즈들이 섞여 있고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어서 완벽하게 사각형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점 데이터가 잔뜩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고 싶은데 쓸데없는 데이터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때문에 사각형을 이렇게 찾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쓸데없는 몇 개의 점들이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렌색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렌색의 예제는 제가 3학년 지역선도에서도 클러스터링 하고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뭔가 찾아내는 기법에서도 렌색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렌색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처리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은 학부 과정에서 렌색이 잘 소개가 거의 하는 학교도 하나도 없는데 요새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의 세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렌색 기법을 떠올리면 필터링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렌색 기능을 꼭 소개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 우린 이걸 원하지 않아요. 가운데 동그라미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실제 동그라미를 이 불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서클이 아닌 데이터를 제거해낼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렌색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례로 들면은 일부러 데이터를 2개를 여기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뭔가 한 덩어리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 데이터는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원 데이터를 중첩을 시켜서 구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이 쓸데없는 한 무대기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만 찾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불필요한 걸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렌색의 시작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이걸 찾아내고 이 불필요한 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으로도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를 완벽하게 해낼 길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하는 방법이 렌색이라는 독특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비전 수업에서 렌색을 따로 배우지 않았다면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자, 이 렌색은요, 제가 개념부터 얘기를 드리면요, 여기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중에 일부를 뽑아서 점 데이터 한 10개를 뽑았어요. 이 중에서 랜덤하게. 그리고서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동그라미 여기에 있는 에러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얘는 동그라미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실제 이 테두리에 있는 큰 원에 해당하는 데이터인 거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점을 구했는데 랜덤하게 뽑았는데요. 샘플을 이렇게 샘플이 구해진다면 얘는 동그라미를 구해보면요, 여기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 바로 여기하고 여기죠. 이 불필요한 것 때문에 에러가 되게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점 데이터가 만약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10개, 20개만 뽑아가지고 동그라미가 되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특정한 에러보다 커서 동그라미가 잘 안 되면 이 데이터는 큰 원을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점을 뽑아가지고 걔들이 내가 원하는 동그라미 비슷한 것들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면 불필요한 데이터를 랜덤하게 샘플을 뽑았기 때문에 랜덤하게 이 중에 일부를 뽑아서 동그라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포기하고 잘 되는 샘플만 이용을 해서 마지막 큰 동그라미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마지막에 또 큰 동그라미가 남는 겁니다. 뭐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쓰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이 큰 원만을 얻을 수가 없을 텐데 이 중에 일부 데이터를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그 중에 동그라미가 잘 되는 것들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버리는 스타일의 방법론이 바로 렌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렌색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렌색은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샘플을 뽑는데 랜덤하게 뽑는 겁니다. 100개면 100개를 다 쓰지 않고요. 그 중에 일부만 뽑아서 그리고 일부의 샘플이 너무 많으면 쓸데없는 걸 많이 포함하겠고요. 너무 적으면 또 동그라미를 못 만들겠죠. 그래서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그리고 되도록 좀 적은 양의 샘플을 이용해서 의미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샘플을 뽑았는데 샘플을 어떻게 뽑을지 몰라요. 스토캐스틱하게 뽑습니다. 랜덤하게 뽑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샘플을 뽑았는데 그 중에 뭔가 조건을 만족하는 건 챙기고 그렇지 않은 거는 배드 샘플들은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이 간단한 원리가 굉장히 복잡한 유형의 문제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큰 동그라미만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모델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이 중에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 거니 이걸 전부 다 해서 체크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렌색이라는 방법론이 비전 쪽에서 저도 처음 배웠었고 일반적으로 풀기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랜덤 샘플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컨센서스는 랜덤하게 뽑은 샘플이 컨센서스, 너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하는, 우리 모두 이건 동그라미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동의점, 합의한다라는 것들을 합쳐서 렌, SA, 색, C가 들어가면서 렌색이라는 방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거하고 똑같은 이런 수도 코드로, 의사 코드로 표현하면 이러한 알고리즘을 갖습니다. 랜덤하게 샘플을 뽑아요. 그래서 실제 T개만큼의 개수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중에서 일부 S개만을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 J가 만들어진 다음에 에러를 계산해 봐요.
그리고 이 샘플을 전체에다 대입을 해서 봤더니 에러가 요만한 원이만 샘플을 뽑았기 때문에 요만한 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전체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에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러가 특정한 수준 미치라면 그 샘플은 좋은 샘플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 샘플은 나쁜 샘플이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아둬야 되는데 좋은 샘플들을 CS, 컨센서스의 약자입니다. CS 그룹의 컨피던스 셋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셋들에다가 모아두는 거고요. 컨피던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샘플을 뽑았는데 그게 나쁜 애들은 버리고 좋은 애들만 CS, 컨피던스 셋 안에 모아놓게 되는 기법. 바로 이게 랜색입니다. 별거 아닌 되게 멋있지 않은 방법인데 핵심은 뭐냐? 내가 이 중에 데이터를 다 쓰지 않고 어떤 특정한 랜덤한 샘플만 가지고서 계속 그 샘플들을 뽑았는데 거기서 좋은 것들만 챙기니까 동그라미에 가까운 녀석들만 최종적으로 남게 된다라는 랜덤하게 뽑는다. 여기서의 랜덤은 사실은 스토캐스틱한 겁니다. 이 중에 데이터가 한 100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큰 동그라미고 일부는 작은 동그라미인데 그냥 랜덤하게 샘플을 뽑다 보니까 그 다 뽑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만 뽑으면 큰 동그라미가 작은 동그라미하고의 비율이 있겠죠. 데이터가 여기에 한 80개가 있고 여기에 한 20개가 있다면 확률적으로 우리는 계속 여기서 한 10개씩을 뽑으면 큰 동그라미에 있는 샘플을 뽑을 확률이 8대2의 비율로 큰 동그라미를 더 많이 뽑게 되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 녀석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큰 동그라미에 있는 것들만 샘플을 뽑아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러한 스토캐스틱 방법론을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이 확률론,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이런 방법론에 들어가기 전에 매우 좋은 예제라서 이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의 마지막에 랜색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보시면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 부분만이 현재 지금 라인이고 여기 있는 애들은 불필요한 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샘플을 뽑습니다. 여기 T는 모집단, 원래 모든 데이터가 있는 녀석이고요. 그 중에 샘플을 뽑은 것만 초록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라인이 리그레션 기법을 토대로 해서 라인이 여긴가 만들어줬죠. 그리고 에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샘플들은 남길까 말까 결정을 합니다. 이 중에서 좋은 것들은 사실 얘는 버려야 되겠고 얘네들 3개는 남겨야 되겠죠. 이 직선의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 원래의 집합에다 대비해서 직선의 에러들이 작은 녀석들만 찾아내게 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좋은 샘플들만 찾아내는 겁니다. 바로 이 직선에 근사한 것들. 어떤 게 좋을까요? 제일 에러가 작은 거는 얘네 2개겠죠. 얘네 2개는 앞으로 계속해서 CS 그룹에 남겨놓고 컴피던스 셋 안에다 남겨놓고 얘네들을 계속 모으는 겁니다. 또 다른 직선을 그어봅니다. 그래서 샘플을 또 이렇게 3개를 뽑았는데 이 3개 중에 전체 T 중에서 이 라인에 제일 근사한 것들만 찾으면 얘네 2개다가 남겠죠. 그리고 아까 요 2개는, 요 점은 아까의 직선 때문에 있던 겁니다. 얘네 2개는. 그리고 지금 요 샘플에 대해서 만족하는 직선이 아까랑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요 직선에 대해서 모든 점들 중에 직선과 에러가 제일 작은 거 골라보면 얘네 2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짓을 계속하게 되면 얘네들은 쓸데없고 요 3개의 점을 관통하는 라인만 나중에는 찾아질 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번 더 해보면 샘플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가지고 직선의 수식은 이렇게 나왔겠고요. 이 직선에 대해서 원래의 데이터 중에 이 직선에 가까운 것들만 남깁니다. 얘네들은 버려야 되겠죠. 이 녀석은 선택이 되질 않았어요. 가까운 녀석들이 있고 얘는 좀 멀잖아요. 얘는 버린 겁니다. 요 점이 요 점인데 버렸고 여기 있는 점도 에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버립니다. 남는 건 여전히 3개인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방법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3번의 총 샘플링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녀석들이에요. 얘네 3개를 버려야 돼요. 근데 샘플을 뽑아서 초록색 뽑고 이 초록색에 대한 모델 라인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원래의 데이터 위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서 이 라인에 에러가 작은 거, 빨간 거 두 개를 선택했고요. 다음 또 샘플을 또 뽑아서 이렇게 세 개를 뽑았어요. 이렇게 세 개겠죠. 그리고는 우리가 찾고 싶지 않은 녀석을 토대로 한 라인이 생겼죠. 이 라인을 원래의 데이터에다 갖다 놓고 에러가 작은 걸 보니까 요 점은 요 샘플 중에 요 점은 선택해야 되고 요 녀석은 에러가 크니까 선택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만 CS 컨피던스 셀 위에 올라온 겁니다. 다시 데이터를 뽑았더니 이렇게 4개가 있고 라인은 이게 나왔고 이 라인을 원래 여기에다 갖다 놓습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 라인의 모든 점들 중에서 에러가 작은 것들만 선택을 한 이 샘플 4개 중에 이 샘플 4개 중에 초록색 4개 중에 이 라인에 가까운 것만 찾아봅니다. 얘 멀고요, 얘 멀고요. 이 녀석은 원래 CS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고 이 녀석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점 3개가 최종적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빨간 점 3개로 관통하는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이 방법이 이거 잘 될까? 하는데 참 그럴듯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숫자 조절만 잘 하시면은 이 렌색이 잘 됩니다. 자, 이 렌색 예제는 여기 매트램 예제도 있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쪽 예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영상으로도 여기 한무대기 이만큼 쓸데없는 것과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서클 3번이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같이 그려놓은 거고요. 여기 4번이 매트랩 4번, 서클 4번 예제가 렌색을 통과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데이터들 보면 여기 요만큼 이렇게 군집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있는 무대기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만 가지고 원을 그리니까 이렇게 큰 서클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방법입니다. 저는 렌색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아마 쓰일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우개가 없어져서 제가 지난번에 그래픽 수업에서 지우개가 없어지는 데모를 한번 했는데 마술을 보여드렸는데 사라져버렸네요. 저희 테스트 4번 예제 여기서 보시는 대로 총 데이터는 60개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일부만 뽑았습니다. 샘플을 제가 60개만 뽑았어요. 원래 데이터 개수는 좀 많이 있는데 샘플 60개만 뽑아서 그 중에서 서클을 만족하는 것들 수식해서 자코비안 매트릭 오브젝티브 펑션 풀어서 이것들이 만족하는지 계속 반복하는 루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4 예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고요. 이거를 조금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파이썬 예제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L5 리그레션 렌색 파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있고요. L5 알리지 렌색이 들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렌색 2가 있어요. 이 다음 페이지에 어디 있을까?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5번 레슨 5번 알리지 렌색 테스트 한 결과이고요. 여기는 렌색 2입니다. 렌색 2가 렌색이 들어가 있어요. L5 알리지 렌색 2. 발음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먼저 보시면은요, 그냥 이름 렌색만 하고는 그냥 우리가 서클을 원을 리그레션 기법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오겠고요. 렌색을 적용하실 때 숫자들, 파라미터들 잘 조절하시면은 물론 쓸데없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파라미터에 따라서 쓸데없는 것들도 나오는데 그래도 바깥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 거의 대부분 다 빼버려서 이 테두리에 있는 원 근처만 잡힙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현재 샘플이에요. 근데 방법론의 특징상 샘플을 개수를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하시면 되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쓸데없는 것들도 일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 큰 테두리
이 부분에 있는 샘플에 해당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곳들은 여기에서 제거가 되고 몇 개 정도는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론의 특징이 랜덤 샘플에서 그게 컴피던스 셋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의 파라미터들 조절하시면은 그럴듯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샘플링을 랜덤하게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조금씩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들 위주로 잘 찾아내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LO 알리지 렌색, 실제로는 렌색이 안 들어가 있고 렌색 챕터를 뜻하는 겁니다. 해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초기 위치 바꿔가면서 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운 좋게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이거는 렌색을 통해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운 좋게 이 녀석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이 날개들이 개수도 서로 다르고요,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값들도 어떤 건 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보시면 여기 작은 곳에 몰려 있고요. 어떤 녀석은 이런 데, 큰 데에도 되게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자꾸 크게 하고 중심 센터들을 이 날개들이 흔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리그레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렇게 이 주변에만 남는 샘플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 그러니까 렌색을 쓰기 전에 리그레션한 결과를 보시면은 눈여겨보실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렴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수렴하고 있는 결과가 얘가 옆에 있는 쓸데없는 데이터들 때문에 이렇게, 원래 수렴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수렴하는 듯 하다가 또 튀었다가 하는 듯 하다가 튀었다가 합니다. 이렇게 튀는 현상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데이터가, 우리가 쓰고 있는 수식은 쉽게 말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을 쓰고 있죠. 물론 센터가 이제 있는데 여기 y제로, x제로, 이 센터가 뭔가 이것들을 다 만족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모양이 원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날개들 때문에 얘네가 수렴을 이렇게 수렴을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데이터 때문에 자꾸 튑니다. 자꾸 튀어서 수렴하려다 또 튀고 수렴하려다 또 튀고 하면서 수렴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튀다가 제일 좋은 장면을 찍는 게 거의 여러분들 이런 스타일의 좋은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이 될 수 없는 녀석을, 데이터 자체가 원이 아닌데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갖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수렴 과정이 수렴을 안 하고 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화되는 것들을 보시면은 내가 좋은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되면 수렴이 깨끗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이 아닌 데이터에 원을 적용을 해보시면 들쑥날쑥 하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렴성에 대한 것들을 이 L5번 알리지 렌색을 가지고 돌려보시면은 바로 이 얘입니다. 얘가 들쑥날쑥 날아다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고요. 한번 실행하고 이제 모듈이 임포트가 됐고요. 테스트 001이라는 예제 가지고 한번 볼까요? L5 알리지 렌색 테스트 001. 네, 지금 보시면 수렴을 못하고 그래프가 날아다니는 것들 보이시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려서 잡아요. 피겨 2가. 원이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아졌다 못 찾는 거예요. 수렴점을 못 찾습니다. 옆에 있는 날개들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에러가 줄질 못하고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게 망한 겁니다. 이렇게는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렴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오른쪽 그래프 에러가 순탄하게 주는가를 꼭 보셔야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렌색을 적용을 해볼 거고요. 렌색 코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렌색이 여러분들이 과정을 되게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방금 전에 이 녀석이 튄 거에 대해서 뒤에서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여러분들이 수렴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 부분을 정리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런 식의 튀는 문제들은요, 초기 값을 내가 뭘로 했는가. 아까 예제에서 보시면 테스트 001을 넣었는데 001일 때 많이 튀었고요. 또 다른 예제를 넣으면은 뭐 예를 들면 010을 넣으면 조금 덜 튀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거 뭐 운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의 수렴성을 보이는 잘못된 데이터와 데이터에 대해서 잘못된 모델을 사용한 경우에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흔들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문제의 경우에는 초기 개스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겠고요. 흔들린다라는 건 되게 좋은 현상이 아니죠. 흔들리다 보면 발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컨벡서 헐이라는 걸 제가 처음에 옵티말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문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부드럽게 파고 들어가면서 에러가 작아질 수 있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애시당초부터 어떤 이렇게 뾰족뾰족 컨벡서 헐이 부드럽게 나타나지 않고 뾰족뾰족 피크같이 되어 있는 녀석도 이럴 땐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렇게 가면 조금 있다 에러가 늘어나고 약간만 옆으로 가면 또 에러가 확 늘어나는 이런 문제에서는 수렴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잘못 수렴을 하다가 기울기가 굉장히 뾰족뾰족 하잖아요. 기울기 미분에 대한 것들, 미분의 컨셉 중에 편미분들이 기울기에 해당하니 기울기가 뾰족뾰족하다라는 건 잘못하면 딴 데로 튀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와야 되는데 뾰족한 것들은 그라디언트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엄청 다른 값들로 튀어버리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L5 렌색이 아니라 이제 렌색 2를 쓰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코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동작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렌색이 아니라 렌색 2 예제가 되겠습니다. 렌색 2입니다. 동작을 한번 시켜놓고요. 여기 변수가 하나 더 있네요. 변수가 없어요. 그냥 테스트. 변수는 제가 그냥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할 겁니다. 초기 값의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샘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센터는 제가 그냥 00에다 지금 때려놓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번 할 때마다 지금 한 번 한 거예요. 렌색을 한번 테스트를 한 거고 또 한 번 하게 되면 랜덤 샘플이라 CS 그룹들이 또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조금 외곽적으로 벗어났어요. 또 다시 한번 렌색 돌려볼게요. 또 샘플 여기서부터 또 뽑습니다. 그리고 렌색 투입해서 그래도 이번에 좀 근사하고요. 쓸데없는 값들이 조금 몇 개씩 잡혀있죠. 요 근처에 있는 것들은 쓸데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 많이 평균적인 레벨에서 튀인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에요. 또 해보겠습니다. 얘들을 여러분들이 값을 변화를 하면서 이 알고리즘의 핵심을 뭔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것들은 굉장히 좋은 렌색 결과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주변에 대부분 CS, 컨센서스 셋들, 집합들이 여기 다 몰려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구했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색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확대를 하더라? 확대 기능이 이걸 잡아당겨야 되는구나. 여기서 더 확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보라색들이 대부분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렌색 2에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고 이 파라미터가 전부 다
여러분들 숙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자꾸 떨리네 오늘. 자, 이 코드 테스트를 실행을 하시면요, 로드는 앞서서 보신 것처럼 데이터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앞서의 데이터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요. find cs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find cs는 앞서 얘기 드렸던 컴퓨터스 셋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는 시작하면 피겨 1은 데이터가 그려지고, 그래프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피겨 이건 매트랩하고 똑같고요. 뭐 1번 또는 2번 하면 1번 그림, 2번 그림이 되겠고요. 피겨 1 내에서 그림을 두 개를 그려야 될 때 하나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싶으면 레이어가 있어서 그래프 1번 하면은 이 명령을 부르면 이 부분만 영향을 주고요. 그래프 2번 하면 두 번째 그리는 그래프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 2에 그래프 1은 원래 데이터고요. 그래프 2에는 우리가 찾은 것들을 여기 그릴 생각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색깔은 마젠타라 M이 들어갔고요. 동그라미를 그리기 때문에 M5입니다. 이것은 매트랩에서 쓰고 있는 용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셋을 찾아낸 거를 이 위에다가 보라색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테스트 안에는 별게 없고 find cs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셋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find cs 안으로 들어가면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코드들이 여기서 총 망라됩니다. 자, 총 몇 번 할 거냐? 내가 샘플링 하는 과정이 K 1000번 하겠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1000번 동안 샘플을 뽑을 거고요. 샘플은 몇 개 뽑을 건가? 20개만 뽑겠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만 일단 뽑아봤고요. 현재 여기 있는 게 거의 베스트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바꿔보시면은 왜 그런지 이유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샘플을 20개를 뽑았을 때 또는 뭐 5개만 뽑았을 때 또는 50개를 뽑았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샘플을 많이 뽑으면 과연 좋을까 나쁠까?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 20개를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뽑은 데이터에서 샘플 형태의 인덱스를 얻는 과정들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리스트 명령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잡할 텐데 어쨌든 샘플 데이터를 20개씩 뽑아가지고 총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20개를 뽑았을 때의 인덱스들 데이터가 이만큼이 있으면 그 중에 샘플을 뽑아서 몇 번이 샘플이구나 하는 과정이 여기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알리지라는 또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샘플 뽑은 실제 데이터 XY 샘플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녀석을 알리지라는 리그레션 함수 또 뒤에서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보셨던 동그라미 찾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알리지 안에다가 던져놓고 현재 내 샘플을 가지고 동그라미가 찾아지는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알리지는 리그레션 펑션이고 주어진 샘플만 가지고 리그레션을 했을 때 동그라미가 되는지 아닌지 에러가 얼마인지를 이 함수에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 점 데이터가 원래는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샘플을 뽑았어요. 이거 예를 들면 요 4개의 또는 요 점들의 데이터를 샘플에다가 집어넣고요. 샘플이란 변수가 있어요. 요 변수들을 가지고 리그레션 함수에다가 더입했더니 에러가 그 안에 에러 값이 스레시홀드 문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만족을 하면 동그라미라고 true라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을 했다면 동그라미라고 판단을 했다면 걔네들을 CS 그룹 안에다가 몰아 넣습니다. 그래서 CS 안에 다 몰아 넣고 나면 나중에 CS 개수가 100개보다 크면 탈출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find CS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가지시고 충분히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숙제를 해오시는 겁니다. 자, find CS는 총 1000번의 테스트 샘플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매번 샘플은 20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내가 1000번을 하는 것이 좋을까? 100번을 하는 것이 좋을까?
또는 10,000번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가지 경우들을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샘플은 20개씩 뽑을 건데 1000번씩 20개를 뽑을까? 10번씩 20개를 뽑을까? n번만큼 20개를 뽑을까? 이거는 뭔가 샘플을 많이 뽑는 게 좋을, 요 부분 20개씩 샘플을 뽑을 건데 그 행위를 1000번을 할까? 100번을 할까? 10번을 할까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테스트 해보시고 그 결과들 잘 정리하셔서 왜 그런지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샘플을 이제 20개씩 뽑을까, 30개를 뽑을까, 50개를 뽑을까, 5개를 뽑을까. 하나 뽑으면 안 되겠죠. 원이 되지를 못할 테니까 최소한 3개 이상은 뽑아야 되는데 샘플을 많이 뽑는 게 좋을까요? 적게 뽑는 게 좋을까요? 많은 예제들이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은 샘플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랜색에서는 많은 게 좋은지 적은 게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결과가 좀 여러분들 생각하고 많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각하고 좀 다를 겁니다. 다음 이 아니지 펑션 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뽑은 샘플을 여기다 던져 넣어서 이게 동그라미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조건은 에러를 계산을 해서 샘플 데이터를 넣고 현재의 센터 값 2개 XC, YC를 넣고 반지름을 찾아낸 다음에 이걸 대입을 하면 에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오브젝티브 펑션이니까 그 에러 값이 10의 마이너스 6승 4 곱하기 10의 6승이면 되게 크잖아요. 이거 다 제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보다 작으면 true 값으로 탈출하고 이거보다 크면 에러가 커서 안 좋다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와 4 곱하기 10의 6승 이거 되게 큰 값인데 이거보다 작게 하는 게 좋을까? 크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 이걸 크게 하면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좀 두리뭉실을 하더라도 트루 값이 나올 거고요. 이 값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작게 잡으면 거의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니면 트루 값이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조절을 해보시면서 결정을 합니다. 이 세 개의 값들을 조절해서 어떤 경우가 랜색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예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 세 군데의 값들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조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랜색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나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값이 큰 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물고 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그리고 랜색이 이해가 가시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게 좋구나 그리고 세 가지가 서로 물고 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랜색편은 이 랜색을 짜라고 시키진 않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이 사실상 랜색이 시작하기 전에 끝났고요. 이제 랜색을 토대로 해서 스토캐스틱 방법론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뉴럴 네트워크 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는 다른 교수님도 간단하게 매트랩으로 돌려보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수식 유도부터 시작해서 수렴성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짝대기 형태의 알리엘류 같은 렐루 같은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들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짝대기를 가지고 수렴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 뉴럴 네트워크 수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렴성이 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 전부 다 유도하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앞부분 과정까지는 대부분들 연휴 기간 동안에 잘들 숙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